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중이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이염이라고 하면요. 글쎄, 그 건강한 고막이 있는데 이 고막에 이제 천공, 구멍이 뚫리는 거죠. 구멍이 나고 중간기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귓물, 이루라고 하죠. 물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청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증상이 될 게 한 3개월 지나가면 저희가 이제 만성중이염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고막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박홍민 선생님, 이 중이염에 대해서 그림 보시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고막이 안에가 약간 투명하게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물이 차 있고 여기는 물이 차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농으로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입니다. 염증이 생겨서 농으로 차서 점막이 부어서 이관 기능이 나쁘니까 염증으로 꽉 찼다가 이쪽으로 터지면 이제 이게 만성 중이염으로 가는 거고요. 다행스럽게 이관 기능이 좋아져서 이제 염증도 가라앉으면서 공기가 침 삼키면서 공기가 들어가서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좋아지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좋아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만성 중이염과 이 병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관 기능이 나쁜 경우도 일시적으로 나쁘더라도 이렇게 나빠질 수 있고요.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이 진주종이라고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피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때가 생기면 그 때 때문에 이게 뼈가 이제 녹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꽉 차면서 이게 이제 진주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밖에 봐서는 이게 조그만하지만 이 안으로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주종성 중이염은 정말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성 중이염, 고막에 천공이 크게 있고 농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주종, 종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종양이라기보단 피부가 자라 들어가는 이 진주종도 만성 중이염의 일종이다. 또 위험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개 이제 만성 중이염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수술을 받기 전까지라든지 혹은 또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수술적 치료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황찬호 선생님 혹시 좋은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젊은 사람들이 만성 중이염으로 오게 되면 저는 대학병원을 가서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든지 또 너무 지나치게 고령이다든가 또는 앞서 한 두세 번 또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열심히 드레싱을 하고 항생제를 드시면서 계속해서 외래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고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팔이나 이런 데는 고름을 깨끗하게 제거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귀 같은 경우는 그 고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제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비인후과로 와서 그 내시경이나 또는 현미경을 보면서 깨끗하게 고름을 제거하는 그게 가장 치료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드시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염증 좀 줄인다 그러면 또 그때 상황에서는 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진단도 정확히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 처치나 치료를 통해서 더 심한 합병증이 생기는 걸 좀 막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치료법 중에 웨이도 식초 세척이란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대학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분들께 특히 웨이도염일 때는 당연히 권하게 되고 만성 중이염일 때도 경우에 따라 권하게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재국 선생님. 보통 사과식초 같은 것들에다가 네. 이제 물을 3배, 그래서 3대 1의 비율로 섞어가지고요. 이제 보통은 가능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그걸 만들어진 거를 이제 주사기로 쏘고 그 다음에 그 안을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석션을 해주는 네. 이제 그런 방식을 반복하게 되면 그게 이제 며칠 반복하게 되면 중이염이 항생제 없이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항생제를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또 고령의 분들은 항생제를 드시는 걸 매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농도에 따라서 이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웨이도를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저런 세척을 할 때는 체온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좀 차갑게 될 경우에는 어지러움증을 또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손으로 이렇게 좀 감싸지고 있다가 한 5분 정도 뒤에 하게 되면 좀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죠. 가능하면 저런 치료를 할 때 병원에 오셔서 또 요즘엔 이비인후과가 가까운 데 많이 있으니까 이비인후과에 세척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또 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만성 중이염은 대부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만성 중이염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나요? 박홍주 선생님?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은 이비인후과가 이제 집에서 주변에서 찾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사실을 치료를 환자분들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렇죠. 만일에 어디
섬에 들어가셔서 뭐 몇 달 동안 못 나오는데 귀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다. 이제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저희 병원에서 과거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귀 뒤쪽에 염증이 꽉 차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신경이 다 많이 죽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경이 죽어버리면 나중에 보청기를 껴도 안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잘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무시하고 놔둬서 이제 신경이 염증이 그 안에 있는 달팽이관을 망가뜨려서 이제 청력이 죽어버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하시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물이 나온다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게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날 가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깨끗해졌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다니시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 본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염증을 그냥 염증만 방치해 놓으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청력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진주종은 이게 이제 주변의 뼈를 다 녹여가지고 정말 주변을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뭐 난청과 어지러움은 당연하고 안면 마비까지도 되고 뇌 쪽으로 가면 뇌막염 뭐 뇌 농양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요즘은 없죠. 뭐 병원에 다들 잘 가시니까.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귀 안에 염증이 놔두면은 썩습니다. 고여 있는 물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치료를 하시는 게 예.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수술을 그렇죠. 받으시는 네.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그 진주종성 중이염 수술을 받고 나서 또 이제 외이도가 굉장히 확장되거나 해서 또 굉장히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황찬호 선생님 뭐 비법이 있을까요? 그런 환자분들 어떻게 케어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기지가 이제 원래는 바깥에 3분의 1만 생기고 그게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배출하게 돼 있는데 생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크게 수술을 하신 분들, 진주종성 중이염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은 이게 그게 바깥으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에 계속 차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차이는 속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꽉 차서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의과 의원을 방문을 해서 좀 그런 기지들을 제거를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제거를 해주고 나중에 점점 그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기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오는 기간을 좀 늘려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늘 수술하면 환자분들은 두려워하는데요. 빨리 그래도 수술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재욱 선생님은 어떤 환자분들께 그래도 가급적 빨리 받으라고 권하십니까? 아까 박홍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증이 이제 의심되거나 그다음에 또 합병증이 이미 발생한 경우는 뭐 당연히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성 중이염보다는 진주종성 중이염일 때는 첫 번째는 이제 뼈를 녹여서 뇌로 염증이 갈 수 있으니까 수술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귀 안에 있는 이소골 자체가 녹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녹게 되면 정말 우리가 청력을 빨리 보존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술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자분들은 또 두려운 게 이게 항상 전신마취로만 수술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홍진 선생님 혹시 국소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일단 근데 이제 중이염 수술의 종류가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귀 뒤에까지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귀 뒤에 있는 뼈를 열고 이제 염증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소마취로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까지 국소마취로 하기엔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귀 뒤에 염증 있는 분들은 이제 아마 전신마취를 해야 되겠고, 귀 뒤에 염증이 없이 고막만 이제 구멍이 천공이 있는 분들은 이제 국소마취나 전신마취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통증은 너무 싫고 나는 수술하는 것 자체가 싫다 이제 이러신 분들은 그냥 자고 전신마취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나는 크게 뭐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은 난 참을 수 있다. 그리고 난 전신마취가 너무 싫다. 이제 이런 분들은 하면 좋겠습니다. 이 수술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이염 있는 사람 난청이 있거든요. 그럼 보청기 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염증이 심한데 보청기만 끼고 있으면 그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고, 또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해서 청력이 좋아질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보청기를 안 껴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보청기를 끼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면 청력도 좋아질 수도 있고 염증도 없어지니까 그런 걸 꼭 고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질환 명의들이 전하는 주요 귀질환 바로 알고 치료받기 특집 방송을 통해서요. 이러한 주요 귀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잘 인지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이제 곧 저희가 맞이할 텐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너무 소중한 이 소통에 절대 놓을 수 없는 귀 건강 그리고 귀 질환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알고 잘 치료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저희 귀질환 전문학회 대한이과학회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귀건강과 귀질환과 관련된 정말 좋은 정보를 나누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